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가족들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재산을 누군가 독차지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겠죠. 소송할 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지만 소송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변호사님, 소송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소송 길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이상 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소연 하실 때마다 소송 그만 안 끝나니 저희한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소송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모두 1심 선고를 받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3년에서 4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은 아니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 1심에 6년이 걸린 사건도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오래 걸리는 이유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안 될 때 해야 하는 절차죠.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했을 때 가정법원에 소송해야 한다는 이전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정합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기여분과 생전 특별수익이 결정하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실질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 생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배 형태, 이 쟁점을 가지고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니 소송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모셨다는 주장과 넌 그냥 얹혀 산 거다 또는 그 정도는 나도 했다라는 주장이 부딪힐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주장에는 그 대가를 이미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부딪히고는 합니다. 이 내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한 번에 담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내면 상대방은 내가 낸 준비 서면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낼 것이고, 그럼 나는 상대방 서면을 받고 또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다시 반박하면 상대방도 내 서면을 보고 또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여분 인정 문제를 놓고 서면 공방 몇 차례 하다 보면 1년에서 2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 또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입니다. 이 과정은 유류분 소송의 구조와 같은데 상대방 특별수익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는 없는데, 피상속인이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었다는 주장을 한다거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을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계좌 분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상속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려면 상대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 사실 조회는 필수이고, 상황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대방의 과거 소득 금액 등 세무자료 사실 조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대한 사실 조회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했는데 원하는 정보가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초 사실 조회의 결과를 가지고 2차, 3차 사실 조회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최초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결과를 보는데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리는데, 사실조회의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2차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다시 그 결과를 보는데 또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리니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단 하나의 거래 내용을 가지고 이를 추적하는 데에만 적어도 2달에서 6달까지는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특별 수익을 찾는 작업을 하는데 꽤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입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라면 구체적 상속분대로 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 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매로 넘겨서 경락대금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거나 상속인들의 공유로 남기거나 대금 정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N개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N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3개면 경우의 수는 27개, 부동산이 5개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려 243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마다 원하는 분배 형태가 다르면 그것을 조율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배 형태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소송 기간이 2년, 3년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여분 주장에 관한 공방, 특별수익을 찾기 위한 여러 사실조회, 상속재산 분배 형태를 위한 협상 과정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소송 기간 전체를 늘리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첫째, 조정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은 가족들 사이의 일임으로 대부분 조정을 권하거나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회부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실 조회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초기에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조정이 좀처럼 성립되기 어렵고 중간에 조정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조정이 결국 안 되기도 합니다. 보통 조정이 회부되었다가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허비하는 때도 꽤 있습니다. 둘째, 다른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거의 못 받은 사람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결정되어야 유류분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상속 재산이 있으므로 그 분배가 확정될 때까지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은 상속 재산의 분배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배 결과를 볼 때까지 유류분 소송을 진행은 멈춥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 명의 재산인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온다면 역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담당하는 가장법원은 명의신탁, 증여 무효 소송 결과를 보자면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멈춥니다. 명의신탁이나 증여 무효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결론을 봐야 하죠.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만약 이 소송을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상속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면 자칫 전체 소송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가 괜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 소송이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소송 같은 상속 소송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의 싸움이라 감정 소모도 심하고 멘탈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1, 2년 안에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평온과 정신 건강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상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진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일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베는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